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채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는 그 채소 하나가 지금 당신의 혈당을 은근히 그리고 분명하게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관리 중이시라면 이 채소 하나가 약보다 더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제일 힘든 게 이건 안 돼요, 저건 피하세요, 이런 말 아닐까요? 먹는 것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니 매 끼니가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채소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혈당 관리에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똑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을 낮춰주는 착한 채소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위험한 혈당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를 악화시키는 채소와 혈당을 지켜주는 채소. 바로 이 두 얼굴의 채소들, 그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매일 드시고 있는 채소가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혈당을 지키는 가장 쉽고 좋은 습관입니다. 채소는 늘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어왔죠. 그래서 식단 조절이 필요할 땐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것도 바로 채소일 겁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그중 일부는 생각보다 혈당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혈당 조절 중이시라면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고 무조건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소 속에도 탄수화물과 당질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분이 많은 채소들은 몸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며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잘못 고르면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올라가지?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 원인이 바로 채소 선택에 있었던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소를 아주 쉽게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채소. 두 번째, 조리법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채소. 세 번째, 당뇨라면 꼭 조심해야 하는 채소.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만 나눠서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그럼 먼저 안심하고 드셔도 좋은 채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보면 꼭 작은 나무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귀여운 채소가 우리 몸에선 혈당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준답니다. 탄수화물은 적고 식이섬유는 많아서 음식이 몸에 급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덕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예방할 수 있죠.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서 당뇨를 관리하거나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채소예요.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지만 혈관 건강을 챙기고 소화를 돕는데 아주 탁월한 식재료예요. 혈당 지수도 낮은 편이라 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살짝 무쳐서 먹거나 국찌개에 넣어주면 은근히 풍미가 살아나서 식사 만족도도 확 높아져요. 양은 적어도 존재감은 확실한 효자 채소죠. 세 번째는 상추예요. 한국인이라면 고기 먹을 때 빠지면 아쉬운 채소, 바로 상추죠. 그런데 이 상추가 단순히 고기와 어울리는 채소가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참 좋은 식재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탄수화물 함량도 낮고 혈당 지수도 낮아서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고기처럼 단백질,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상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이때 쌈장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쌈장 안에는 생각보다 당분이 많아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당 쌈장이나 간단한 소스만 곁들이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정말 까도 장점만 나오는 채소예요.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은 크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일도 없어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에겐 물론이고 평소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참 좋은 채소예요. 삶아서 드셔도 좋고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자주 찾게 되죠. 그런데 이 오이가 혈당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채소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고 수분이 아주 풍부해서 혈당을 올릴 걱정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식사 전에 오이를 몇 조각 먹어주면 포만감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더운 계절에는 갈증 해소에도 좋고 체내 열까지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 당뇨 관리엔 더없이 좋은 채소예요. 이렇게 5가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채소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자주 챙겨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리법에 따라 달라지는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적당히 드시면 큰 문제는 없지만 드시는 양이나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파프리카입니다. 색도 곱고 아삭한 식감에 달큰한 맛까지 더해져서 평소에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단맛이 혈당을 살짝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빨강이나 노랑 파프리카는 초록색에 비해 당분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혈당이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파프리카를 꼭 피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줘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당분이 적은 초록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드시고 양을 너무 많지 않게 조절하신다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채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해서 일반적으로는 익혀 먹는 게 흡수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조리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생으로 먹을 때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익히면 혈당 지수가 서너 배까지 높아집니다. 똑같은 당근이라도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샐러드나 생채처럼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고 익혀 드셔야 할 때는 푹 삶기보다는 살짝 데치는 정도로 조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연근입니다. 아삭한 식감 덕분에 밑반찬으로 자주 올라오는 채소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분이에요. 연근을 간장 조림처럼 오래 끓이면 이 전분이 쉽게 분해되면서 당으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근을 드실 때에는 얇게 썰어서 찌거나 살짝 데쳐 드시면 전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챙길 수 있고요. 연근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조리법만 잘 선택하면 연근도 얼마든지 건강한 식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당뇨가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할 채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익숙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혈당 관리를 위해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채소들이에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포슬포슬한 식감에 고소한 맛. 삶아서 먹어도 맛있고 튀기면 또 그만이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버터구이 감자, 그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도는데요. 하지만 감자는 전분이 아주 많은 채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 지수도 90 이상으로 거의 설탕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반찬처럼 감자를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감자는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삶거나 찐 감자를 차게 식혀서 드신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뜨거울 때보다 식었을 때 전분이 저항전분으로 바뀌면서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 자극도 덜하거든요. 특히 감자를 식혀서 샐러드처럼 드시면
혈당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감자 자체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이라 밥이나 빵을 대신하는 느낌으로 소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튀기거나 으깨서 먹는 건 피하시고요. 차게 식힌 감자를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더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보기엔 그냥 가벼운 간식 같고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따끈하게 쪄서 하나씩 톡톡 터뜨려 먹던 기억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 옥수수도 당뇨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는 조심해야 할 채소예요. 생각보다 전분과 당질이 아주 많거든요. 혈당 지수는 약 75로 우리가 자주 먹는 라면보다도 높습니다. 게다가 구워 먹거나 수프로 만들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어서 당뇨 있으신 분들에겐 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옥수수는 알이 작고 귀여워서 하나씩 집어먹다 보면 많이 먹은 줄도 모르죠. 하지만 속에서는 금방 혈당을 훅 끌어올릴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습관처럼 자주 드시면 어느 순간 혈당이 크게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꼭 드시고 싶다면 통옥수수 그대로 버터나 설탕 없이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은 정말 조금만 드시고요. 다른 단백질 식품이나 채소랑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도 좀 덜할 거예요.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달콤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등장하죠. 식이섬유와 칼륨, 비타민 A처럼 좋은 영양소도 많아서 건강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혈당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고구마는 생으로 먹을 땐 혈당 지수가 약 55 정도로 나쁘지 않지만 찐고구마는 70, 군고구마는 무려 90까지 올라갑니다. 똑같은 고구마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군고구마 한두 조각, 입에선 달콤한 행복이지만 몸속에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찐고구마나 군고구마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맛있고 든든하다는 장점도 분명하지만 그 안에 숨은 혈당 리스크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소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던 채소들이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을 높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조금 놀라셨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먹느냐만 잘 기억해두면 채소는 여전히 우리 몸에 든든한 건강 친구니까요. 특히 혈당 관리 중이시거나 당뇨 있으신 분들께는 오늘 정보가 식사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끼를 고를 때 오늘 이야기 잠깐 떠올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날이 꼭 찾아올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가 옆에서 조곤조곤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살짝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몸과 마음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쓰는 인생 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